심장마비가 오면 119부터 부르시죠? 하지만 그게 목숨을 잃게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13분마다 한 명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중 90%는 잘못된 상식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친 경우입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 첫 10초 대처 여부에 따라 생존 확률이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진짜 골든타임은 1분이 아닙니다. 단 7초입니다. 저는 40년 경력의 심장내과 의사입니다. 수백 명의 환자를 살렸던 경험과 노하우를 오늘 이 영상에서 공개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심장마비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살아난 사람과 세상을 떠난 사람이 가장 큰 차이는 그 7초 안에 무엇을 했느냐였습니다. 68세 박 씨는 장을 보다가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랐지만 한 중년 여성이 바로 다가와 숨과 의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구급대가 오기 전 3분간 멈추지 않았고 박 씨는 지금도 손주와 공원을 걷습니다. 반대로 72세 김 씨는 집에서 TV를 보다가 통증을 느꼈습니다.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며 누워 있었죠. 119가 올 때까지 아무 조치 없이 3분이 흘렀고 병원 도착 후에는 이미 소생이 불가능했습니다. 심장마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곁에 누가 있든 없든 그 7초를 살려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누구나 배워둘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알면 여러분의 생명뿐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도 지킬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혹시 모를 그날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심장을 살리는 매뉴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단 7초 안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먼저 휴대폰을 찾지 마세요. 그 몇 초 사이에 의식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가슴을 스스로 압박하는 동작입니다. 양손을 깍지 끼고 손바닥 단단한 부분을 본인 가슴 한가운데에 댑니다. 팔꿈치를 펴고 몸무게를 실어 세게 눌렀다 떼세요. 이걸 빠르게 56번 반복합니다. 심장이 피를 보내게 하는 동작입니다. 다음은 기침 심폐소생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배에 힘을 주며 강하게 기침합니다. 기침할 때 가슴이 움찔할 정도로 세게 하셔야 합니다. 숨 들이마시기와 강한 기침을 2초 간격으로 계속 반복하세요. 이 두 가지 동작은 심장이 잠시 멈춘 순간에도 뇌로 피를 보내 의식을 지켜줍니다. 이렇게 35초를 버틴 뒤에 휴대폰을 잡고 119를 누르세요. 스피커폰으로 전환해 두 손을 쓰고 구급대원 지시에 따라 움직입니다. 119에 연결되면 주소와 상태를 간단히 말하세요. 예, 서울시동 번지. 혼자 있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기침과 가슴 압박을 구급대가 올 때까지 계속합니다. 실제로 67세 남성이 새벽에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바로 가슴 압박과 기침을 30초간 반복한 뒤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 도착 전까지 의식을 유지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시술을 받고 현재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부터 하려다 휴대폰을 찾는 동안 쓰러져 통화조차 못한 안타까운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신고 전 먼저 가슴 압박과 기침입니다. 이게 7초를 지키는 가장 빠른 생존 방법입니다. 119가 올 때까지는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 심장은 멈췄다가 다시 뛰기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되는 가슴 압박입니다. 압박 속도는 1분에 100에서 120회. 노래 곰 3마리를 빠르게 부르는 박자입니다. 팔은 곧게 펴고 상체 무게로 눌러야 심장이 피를 뇌로 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세 유지입니다. 앉아 있을 수 있다면 허리를 세우고 등을 단단한 곳에 기대세요. 이 자세가 폐와 심장이 조금이라도 더 쉽게 움직이게 합니다. 세 번째는 호흡 조절입니다. 숨이 가쁘더라도 얕게 여러 번 쉬지 말고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이렇게 해야 뇌에 산소가 더 오래 공급됩니다. 이제 실제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윤 씨는 아침에 혼자 밥을 하다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평소 심장마비 관련 영상을 보고 대처법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양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5번 세게 압박한 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강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그렇게 20초를 버틴 후 휴대폰을 잡아 스피커폰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는 동안에도 기침과 가슴 압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급대가 올 때까지 약 7분 동안 그 동작을 계속했습니다. 도착한 구급대원은 이렇게 안 했으면 의식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그는 관상동맥이 90% 막힌 상태였고 즉시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큰 후유증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비슷한 나이의 이 씨는 휴대폰을 찾다 쓰러져 통화조차 못한 채 발견됐습니다. 그에게는 단 3분이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1분이 아니라 1초 아니 7초가 생사를 가릅니다. 119를 기다리는 동안은 가슴 압박, 기침, 올바른 자세 이 4가지를 반복하세요. 심장마비는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신호를 미리 알면 골든타임 7초 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조 증상은 가슴 통증입니다. 특히 가슴 중앙이 눌리는 듯 하거나 쥐어짜는 느낌이 들 때 조심해야 합니다. 통증이 어깨, 목, 턱, 팔로 퍼지면 위험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호흡 곤란입니다. 평소처럼 움직였는데 숨이 차거나 숨쉬기가 갑자기 힘들다면 주의하세요. 세 번째는 이유 없는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쉬었는데도 피곤하고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식은 땀과 어지럼증입니다. 특히 가슴이 불편한 동시에 땀이 나고 머리가 핑 도는 경우 심장이 제대로 피를 못 보내는 상황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혼자 있어도 즉시 대처해야 합니다. 먼저 앉아서 몸을 안정시키고 양손으로 가슴 중앙을 압박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기침하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스피커폰으로 119에 연결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심장마비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첫째, 집안에서 휴대폰 위치를 늘 일정하게 두는 습관을 만드세요. 둘째, 가족과 함께 심장마비 비상행동 순서를 메모지에 적어 눈에 띄는 곳에 붙여두세요. 셋째, 집 근처 자동심장 충격기 위치를 알아두세요. 이건 생존 확률을 2배 이상 올립니다. 실제로 69세 장 씨는 평소 가슴이 불편할 때가 있어 심장마비 대처법을 가족과 연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던 중 가슴이 심하게 눌리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그는 바로 싱크대에 팔꿈치를 대고 상체를 지탱하며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강하게 기침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미리 약속한 대로 남편은 즉시 119에 신고했고 딸은 현관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구급대는 문을 부수지 않고
바로 들어와 심장 충격기를 사용했고 장 씨는 병원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대처가 1에서 2분만 늦었어도 심각한 뇌 손상이 왔을 겁니다. 반대로 평소 준비가 안 된 가정은 심장마비가 왔을 때 허둥대다 신고도 응급처치도 늦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준비는 예방보다 더 중요한 치료다 라고 늘 말합니다. 이제 심장마비가 특히 잘 발생하는 상황과 그 순간을 피하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닙니다. 특히 몇 가지 순간에 더 잘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아침 기상 직후입니다. 자다가 일어나면 혈압이 갑자기 오르고 심장이 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갑자기 움직이기보다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팔과 다리를 천천히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화장실에서 힘줄 때입니다. 배에 힘을 주면 심장과 혈관 압력이 갑자기 높아져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변비가 있다면 무리하지 말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섬유질을 드세요. 세 번째는 심한 감정 변화입니다. 화가 나거나 크게 놀라는 순간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고 혈압이 오르면서 위험해집니다. 마음이 급할 때는 호흡을 천천히 하며 진정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추운 날 외출 직후입니다. 갑작스러운 찬 공기 흡입은 혈관을 수축시켜 심장을 압박합니다. 겨울에는 목도리나 마스크로 코와 입을 덮어 따뜻하게 하세요. 이제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준비 습관입니다. 일어나서 5분 동안 스트레칭을 하며 심장을 천천히 깨우세요. 둘째, 식사 습관입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과일, 채소, 생선을 자주 드세요. 셋째, 규칙적인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 건강이 크게 좋아집니다. 넷째, 수분 섭취입니다. 혈액이 끈적해지지 않도록 하루 68잔의 물을 마시세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1세 김 씨는 겨울 아침 급하게 집을 나서다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그는 준비 운동도 방안도 없이 차가운 공기를 마신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나이의 이 씨는 겨울에 나가기 전 반드시 실내에서 5분간 걷기 운동을 하고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렸습니다. 그 습관 덕분에 심장 관련 증상 없이 겨울을 보냈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이 차이가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위험한 순간을 피하고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최고의 예방입니다.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곁에 다른 사람이 있을 경우 어떻게 협력해서 살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곁에 누군가가 있다면 혼자일 때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왕좌왕하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2인 협력 구조 순서를 꼭 알려줍니다. 첫 번째, 역할을 즉시 나누기입니다. 한 사람은 119 신고 담당이 됩니다. 다른 한 사람은 환자 응급처치 담당입니다. 119 신고 담당자는 구급대가 환자에게 올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와 환자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상계동 23번지 70세 남성 의식 없음, 호흡 없음, 그리고 스피커폰을 켜서 응급처치 담당자가 구급대원 지시를 들을 수 있게 합니다. 응급처치 담당자는 곧바로 의식과 호흡을 확인합니다. 어깨를 두드리며 큰 소리로 괜찮으세요? 하고 묻습니다. 호흡이 없거나 이상하면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양손을 깍지 끼고 손바닥 단단한 부분을 가슴 중앙에 둡니다. 팔꿈치를 펴고 몸무게를 실어 강하게 누릅니다. 속도는 1분에 100에서 120회.
노래 곰 3마리를 빠르게 부르는 박자입니다. 깊이는 약 5cm 정도 눌러야 합니다. 두 번째, AED 가져오기입니다. 119 신고 담당자는 주변을 살펴 자동심장 충격기 위치를 확인합니다. 지하철역, 대형마트, 관공서, 아파트 경비실 등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AED를 가져오면 전원을 켜고 그림과 안내 음성에 따라 패드를 환자의 맨 가슴에 붙입니다. 기계가 심장 리듬을 분석한 뒤 충격이 필요하면 버튼을 누릅니다. 이 과정에서 응급처치 담당자는 AED 사용 지시에 따라 압박을 잠시 멈췄다가 충격 후 바로 다시 시작합니다. 세 번째, 피로 교대하기입니다. 가슴 압박은 매우 힘듭니다. 2분 이상 하면 압박 강도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2분마다 교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교대는 5초 이내로 신속히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주변 정리와 안전 확보입니다. 환자 주변에 방해물이 없도록 치우고 환자 머리 쪽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구급대가 올 때까지 응급처치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실제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73세 남성이 집 거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아내는 즉시 119에 신고하며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옆집 사는 50대 이웃이 뛰어와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현관문을 열어두고 아파트 경비실에서 AED를 가져왔습니다. AED를 붙이고 지시에 따라 충격을 준 뒤 다시 가슴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환자는 미약하게나마 호흡이 돌아왔고 병원 이송 후 5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119가 오기 전 이 응급처치가 환자의 뇌를 살렸습니다. 반대로 비슷한 상황에서 119만 부르고 기다리던 경우 도착했을 땐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곁에 사람이 있을 때는 신고, 압박, AED, 교대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소 가족끼리 역할을 나눠 연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내는 신고, 남편은 압박, 자녀는 AED 이렇게 정해두면 실전에서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 근처 AED 위치를 모두가 알도록 하고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에도 비상 상황을 알려 협조를 받으세요.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단 1초도 멈추지 않는 것이 생존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심장마비 응급처치가 끝났다고 모든 위험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구급대가 환자를 인계받은 직후부터 또 다른 골든타임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안정된 자세 유지입니다. 의식이 있다면 누워서 머리를 약간 높이고 호흡을 편하게 합니다. 의식이 없다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머리를 옆으로 돌린 회복 자세를 취합니다. 이때 목과 척추는 움직이지 않게 부드럽게 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체온 유지입니다. 심장마비 후 체온이 떨어지면 심장과 뇌 회복이 더뎌집니다. 얇은 담요나 옷을 덮어 따뜻하게 유지해 주세요. 세 번째, 산소 공급입니다. 구급대가 산소 마스크를 착용시켰다면 절대 벗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호흡이 힘든 경우 입술이 파래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네 번째, 불필요한 움직임 금지입니다. 환자를 옮겨 앉히거나 걷게 하려 하지 마세요. 심장은 응급 상황 직후 아직 불안정하기 때문에 무리하면 다시 멈출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의료진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입니다. 심장마비 전후 상황, 발생 시간, 응급처치 방법, AED 사용 여부 등을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환자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하루 20에서 30분 가볍게 걷기만 해도 심장 건강이 좋아집니다. 둘째, 혈압과 혈당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는 심장마비의 큰 원인입니다. 매달 체크하고 약을 빼먹지 마세요. 셋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와 과도한 술은 혈관을 빠르게 손상시킵니다. 넷째,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염분과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채소, 생선, 견과류를 늘리세요. 다섯째, 정기검진입니다. 1년에 한 번은 심장 검사를 받으세요. 특히 협심증, 부정맥이 있는 분은 필수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박 씨는 심장마비 후 병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그는 의사의 조언대로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고 저염식 식단으로 바꿨습니다. 또 가족과 함께 심장마비 응급대처 훈련을 2달에 한 번씩 연습했습니다. 그 결과 5년 동안 다시 심장마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같은 나이의 최 씨는 퇴원 후에도 흡연과 음주를 계속했습니다. 운동도 하지 않고 고혈압 약도 자주 빼먹었습니다. 1년 뒤 다시 심장마비가 왔고 이번에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은 한번 멈췄다가 살아난 뒤 더 약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회복기에는 몸을 아끼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응급처치가 생명을 살리고 생활 습관이 그 생명을 지켜줍니다. 오늘 우리는 심장마비가 왔을 때, 혼자일 때와 곁에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골든 타임이 단 7초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 7초를 살리느냐 놓치느냐가 생과 사를 가릅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119보다 먼저 가슴 압박과 기침을 하세요. 양손을 깍지 끼고 가슴 중앙을 누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배에 힘을 주어 강하게 기침합니다. 이 동작을 35초 반복한 후 휴대폰 스피커폰으로 119에 신고합니다. 둘째, 119가 오는 동안 가슴 압박과 기침을 멈추지 마세요. 가능하면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고 문을 열어 구조 시간을 단축하세요. 셋째, 곁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역할을 나누세요. 한 명은 119 신고와 AED 확보, 다른 한 명은 가슴 압박, 2분마다 교대하며 응급처치를 이어갑니다. 넷째, 전조 증상을 기억하세요. 가슴이 눌리듯 아픈 통증, 호흡 곤란, 이유 없는 피로, 식은땀과 어지럼증. 이 중 2가지 이상이 동시에 오면 즉시 심장마비 대처법을 시작하세요. 다섯째, 위험한 순간을 피하는 습관입니다. 아침 기상 직후 갑작스러운 움직임, 화장실에서 무리하게 힘주는 행동, 심한 감정 변화, 추운 날 갑작스러운 외출. 이 4가지는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복 후 생활 관리입니다. 규칙적인 걷기, 혈압혈당 관리, 금연절주, 저염 저지방 식단, 정기검진. 이 5가지는 다시 심장마비가 오는 것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실제 사례에서 봤듯이 이 행동들을 꾸준히 지킨 분들은 수년간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반대로 방심하고 예전 생활로 돌아간 분들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에서 2년 안에 다시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험입니다. 하지만 준비하면 다릅니다. 응급처치 방법을 알고 습관을 바꾸면 그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 영상을 보신 지금이 준비를 시작할 최고의 순간입니다. 가족과 함께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연습해 보세요. 거실에서 가슴 압박 연습을 하고
휴대폰 스피커폰 신고도 해보세요. 집 근처 AED 위치도 확인하고 가족끼리 역할을 정해 두세요.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 당신과 가족의 목숨을 지킬 진짜 생명줄입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이 생각난다면 그 순간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 한 번의 행동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심장을 지키는 방법과 노후 건강 비법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모를 그날 이 채널이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저는 언제나 준비하겠습니다.